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노동이사제 논란, 국민배당금이 해법,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이사라는 거는 뭐예요? 뭐 경영을 할 때, 회사나 기관에서 경영을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사라 그러거든요. 이사. 그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게 하자라는 게 노동이사제입니다. 네, 이거 이재명 후보가 주장을 하고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까지 찬성을 했다 그러는데 경영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은 자, 이 노동자의 권리냐 아니면 경영자 고유 권한이냐. 자, 경영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노동자가 이제 경영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노동자 대표가 경영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좀 뭔가 좀 혼란이 오죠. 네, 혼란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사제 포퓰리즘, 네, 안건 조정이 넘어간 노동이사제 논의 중단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경제계 반대에도 대선 앞두고 노동이사제 입법 급가속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걸 전개를 하고 윤석열을 오락가락하죠. 지금 노동이사제 찬성 하루 만에 기업하기 좋게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 지금 기업 쪽에서는 경영계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비상. 왜냐하면 경영인들이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갈등이 많겠죠. 지금도 노사 갈등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갈등이 많게 되면은 경영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윤석열까지 찬성을 해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쏘아 올렸고 윤도 이제 여기서 찬성을 한 그런 입장인데 경영계는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사 갈등이라는 것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네, 저도 제가 교육 공무원도 했지만 제가 교육 기업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업을 운영할 때 뭐 직원들이 이제 강사들까지 합쳐서 거의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뭐 전국에 이제 지부를 두고 제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 봤죠. 또 해외에서 한국어 학당을 30개 이상 운영을 했어요. 30개 이상.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기업을 제가 운영을 해본 거예요. 네, 기업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기에 이제 이사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온다. 굉장히 논란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계속된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배당금제가 해법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왜냐하면은 이제 허경영 후보가 국민배당금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금이 거치면은 이게 정치꾼들 게 아니라 국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세금을 걷는데 기업이 세금을 벌어오면 제일 좋은 거죠.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노동이사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앞으로는 해외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유턴 기업,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을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인세를 낮춰야 됩니다. 제가 아일랜드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어요. 아일랜드를 보면은 거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법인세를 낮췄단 말이에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각종 유명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모델을 잡아야 되는데 노동하기 안 좋은 환경이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인세를 낮추고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군구에 맡겨라 라는 거예요. 시군구에. 강남구하고 여러분들 강남구하고 어떻게 강원도 인제하고 최저임금이 같습니까? 그러면은 강원도 인제는 농사를 못 짓게 돼요. 그래서 일꾼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저는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해외 나가보면은 인력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는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러한 윈윈하는 전략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시군구에 맡기는 거예요. 시군구에 적합하게 맡겨가지고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기업하기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허경영 후보의 국민 배당금이 맞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버리고 또 금융실명제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대랑 지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이 다르잖아요. 폐지해서 해외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돈의 속성이 좀 숨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네, 돈이 있으면은 부부들끼리도 약간 숨기려고 그러죠. 뭐 비자금 만들고 부부들끼리. 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허경영 후보 얘기가.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게 되고 유턴기업 해외 나갔던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게 돼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게 돼요. 그걸 또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사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식으로 윤석열 후보식으로 하면은요 우리나라에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갈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들 안 들어와요. 또 해외 기업들 한국에 투자 안 합니다. 그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업은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규제를 확 풀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당금을 나눠주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노사 갈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반드시 우리가 국민 배당금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정황에서도 사실상 안 끝나요. 코로나 계속 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백신 계속 맞으면은 또 다른 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안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이 자꾸 뭐예요? 과밀 현상이에요. 과밀 현상. 지방은 사람이 없고 학교가 없고 뭐 병원이 없어서 텅텅 비고 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배당금이 진행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시골로 내려갑니다. 시골로. 그리고 인터넷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서 재택근무도 한단 말이에요. 재택근무. 그리고 드론이 배달을 하는 거예요. 드론이 배달을 하니까 뭐 지방에 있어도 괜찮아요. 또 무인 배달 시스템이 잘 되게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뭐 택배하면서
아, 허리 아프고 몸 아픈데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제 그 친구들도 택배 많이 하는데 요즘에 뭐 예술가들이 택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건 로봇한테 맡기고, 예, 그 무인 운전, 오토바이, 뭐 무인 운전 차 이런 것들이 배달하게, 무인 드론이 배달하게 맡기고, 사람은 사람답게 자아 실현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아 실현. 내가 글을 쓰는 게 좋으면 글을 쓰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으면 그림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좋으면 가르치면서, 춤추는 게 좋으면 춤추면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또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국민배당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일자리 잃어버리고 다 거지됩니다. 그래서 국민배당금 해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국민배당금이.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 밤늦게까지 자료 찾고 막 자료 모으고 막 이렇게 영상 강의 이런 거 촬영하고 또 하나 하려면 또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막 어떤 분들 전화해가지고 유튜브 올리지 마라. 당신 유튜브 때문에 뭐 허경영 후보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막 하면은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 뭐 한 7년 정도 뭐 허경영 후보를 지지한 사람인데 그거 올리지 말아라. 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허경영 후보도 중요하지만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예, 굉장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사회 그 기득권 또 사회의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 기득권이 아니라 제도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또 제 제자들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되고요. 그 허경영 후보 지지자분들한테는 지식도 쌓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결집하게 되는 거예요. 결집해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만민 공동회 같은 걸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틈틈이 저도 사람들 만나고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그 이제 텃세를 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들이 이제 뭐 지지를 오래 한 분인데 당신이 뭔데 그 강의 영상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허경영 후보를 표를 떨어뜨리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분들 뭐 의견도 의견이지만 저는 그냥 뭐 선대위 소속도 아니고 국가혁명당 소속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까지 그렇게 검열을 하나. 요즘에 사실 뭐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검열을 받아요. 이거 지워라 저거 지워라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일반 뭐 허경영 후보 지지자 뭐 한 7, 8년 됐다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욕도 하고 막 그러면은 저도 뭐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 똑같은 사람 될까봐 참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이거 공유를 합니다. 공유. 영상을 공유하면서 그게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교수님 그 영상을 보면서 허경영 후보를 확실하게 지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저를 좀 싫어하는 분들은 이제 저 때문에 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제가 무슨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저 때문이 아니라 뭐 나쁜 방송들 때문이겠지. 뭐 제가 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랬다고 뭐 제가 누굴 음해하는 뭐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이렇게 그 광신도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신도. 당신이 방송하면 표 떨어진다. 광신도 같다. 허경영 광신도.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광신도처럼 보입니까? 그랬더니 광신도처럼 보인대요, 제가. 그래서 아, 내가 광신도라는 말은 참 처음 들어보는데 세상을 살면서 광신도는 아니고 냉철한 이성으로 가지고 얘기하는데 광신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강의하니까 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허경영 후보 뭐 지지를 오래 하셨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거고, 네, 저는 저 나름대로 허경영 후보의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이 우리 사회의 해법이다라는 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막 전화해서 욕하고 시비 걸고 뭐 가서 뭐 다 엎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정신 관리 좀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백신 말만 해도 유튜브에서 제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AI로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AI로 검색을 해서 앞으로 백신이라 그러지 말고 백봉이라고 하든지 다른 용어를 써야겠어요. 우리끼리 짜고. 왜냐면은 그것만 썼다 하면은 그냥 막 제재를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통제 사회로 가면 안 되는데, 통제 사회, 그러니까 안전을 내세우면서 통제 사회로 가고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백신 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비판 못하게 하면은 다 뭐로 만드는 거예요? 뭐 다들 뭐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저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아주 그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이사제 이것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기업하기 나쁜 사회가 되면은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국민 배당금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국민 배당금이 해법이에요. 해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통해서 결국에는 도시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누구만 자아실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자들만 자아실현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친구들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원들 계속 막 일 시키면서 쥐잡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와, 있는 놈들이 더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돈이 많아도 저는 아마 똑같이 삽니다. 저는 저도 뭐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했지만 제 삶은 똑같아요. 항상 뭐 책 쓰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노는 것보다 저는 이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들은 자아실현하면서 남들은 자아실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하고 이제는 로봇이 그런 일 할 수 있게끔, 거친 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끔 4차 산업혁명으로 빨리 가고 그 다음에 국민 배당금 시대를 열어서 인간의 해방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소시오패스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장악해버리면은 인간은 로봇에게 지배받고 통제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도 AI를 통해서 이거 다 검열을 한다니까요.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예?
그래서 저거 제재하고 앞으로는 CCTV가 이제 안면 인식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경로를 다 검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배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으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 시대, 국민 권익금 시대 열어야 된다. 앞으로 로봇, 4차 산업혁명, 국민들이 주주가 되게끔 만들어서 국민 기업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죽어나간다. 국민 배당금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정신 차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혁명당도 정신 차리고 선대위도 정신 차리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다 살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제 못마땅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예, 그래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저는 확고합니다. 네, 논리가 확고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경영 후보는 백신 맞아야 된다,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된다, 정부에게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왜 당신은 이 백신에 대해서 난 지금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거예요. 백신은 선택권으로 하자, 선택. 그래 대신 백신 부작용을 말하는 거는 그것도 말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백신 부작용 말하는데 그걸 못 말하게 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네, 지금 백신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 의심으로 사망하잖아요. 그거 얘기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신 맞겠다는 분은 맞으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맞기 싫은 분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주의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허경영 후보는 다 정부 시책에 따르고 백신 맞으라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뭐 악마냐 사탄이냐 막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뭐 표현의 자유도 없고 양심의 자유도 없고 뭐 지식의 자유도 없는가 이 세상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표현의 자유, 자기 양심의 자유, 자기 지식의 자유, 자기 이성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